안녕하세요. 오늘은 K8 스페셜 트림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랜저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지 이 스페셜 트림을 가지고 오늘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꼼꼼히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전면부가 바뀌어진 건 없고요. 앞에서 보면 히든라이트,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감춰져서 이제 방향 지시등을 해주고 있고, 헤드라이트랑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뀐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전면부 보면 이런 형태의 K8이 되겠고, 앞에 이제 레이더, 그 다음에 카메라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 보면은 그 컬러가, 시트 컬러하고 도어 트림 컬러가 약간 뭐 다르게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18인치, 19인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 차는 지금 현재 18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핸들에 보면 안쪽에 라이트가 있어서 요 도어를 잡았을 때 이제 비춰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비춰주는 이제 웰컴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1.6 GDI 엔진을 장착한 하이브리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 보면은 뒤에 머플러 구멍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보면 후진 라이트가 보일 수 있게, 후진등을 켰을 때 이제 뒤로 라이트를 비춰줄 수 있게 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를 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를 열어서 트렁크를 이렇게 열 수 있는 트렁크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은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크니까 K8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트렁크 공간은 넓어서,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보면은 이제 스키스루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키가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루프 캐리어를 이용해서 스키를 달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저기 안에다 스키를 장착을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스키스루를 만들어 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뭐 크게 변경사항 없이 메리디안 스피커를 사용을 했고, 오디오를 사용을 했고, 컬러가 이제 시트 컬러가 좀 약간 낯설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나쁘진 않아요. 컬러가 좀 전혀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컬러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12V 저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 방전이 되게 되면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요거는 배터리를 점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고전압에서 저전압 배터리로 충전이 되면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프 뛰는 것보다는 요 버튼을 누르고 바로 시동을 거시면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전기가 이동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헤드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3단계, 2단계, 1단계, 0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0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이제 TCS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동력 제어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계기판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구동력, 바퀴가 헛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은 전동식 틸트 핸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내렸다 올렸다, 그 다음에 좀 길이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차들은 지금 그 메모리 시트가 2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메모리 시트는 3명 정도를 메모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엄마, 딸 이렇게 조정을 하면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자기가 조정했던 그런 시트 포지션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휘발유를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휘발유를 가지고는 773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의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우, 하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배터리 양이 부족하게 되면 엔진을 가동을 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100% 충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요게 이제 평균 주행거리가 되겠고, 현재는 리터당 15km 정도 주행을 한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요게 터치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이 두 개가 바뀌는데, 요걸 버튼을 눌렀을 때와 요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셋업 버튼이라든지 라디오 버튼들이 나오고, 이쪽에 이제 풍량이 조절을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풍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공기청정을 원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공기청정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커버를 넣은 상태에서는 사실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커버를 벗기셔야 돼. 이렇게 벗기셔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불이 들어와 있죠. 불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 현재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고, USB 들어가 있고, C포트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여기 이제 스마트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드가 되면은 여기 이제 스마트 모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스마트 모드라는 거는 이제 알아서 변속 운전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변속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해서 주행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은 에코 모드가 되겠고, 한번 누르면 이제 스포츠 모드가 돼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전자 파킹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운전석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조수석에 열선 시트하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그 통풍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에 보면 이게 이제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여기 폴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뒤로 십수될 수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되어 있어서, 뭐 사람이 타거나 그럴 때 조절해주거나 그럴 때 운전하시는 분이 옆에 타시는 분들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시트 조절을 해서 하시게 되면 뭐 상당히 편하게 타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상의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하이브리드라서 고객들이 운전하시는 분이 뭐 사실 뭐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 고전압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플러그를 탈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밑에 보면 세이프티 플러그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여기 안에 이제 세이프티 플러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커버를 띄시게 되면은 그 세이프티 플러그를 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만질 상황은 아니고, 이 시트 밑에가 지금 현재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 플러그를 빼게 되면 고전압이 차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트 밑에 보면 이게 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공기가 배터리 밑에 공기가 들어가서 냉각시켜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K8의 1.6 GDI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이 필요하거나 출력이 딸릴 때는 같이 엔진이 작동을 해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요 K8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제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 현가 장치를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면으로부터 오는 감쇄력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둔턱을 넘어간다든지 이랬을 때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서
운전하는데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앞에 프리뷰 센서는 장착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노면을 갈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주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압하고 저전압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쪽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고전압 계통이기 때문에 정비할 때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진이 가동이 됐다 꺼졌다 시동이 됐다 꺼졌다 시동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면서 충전도 하고 구동력의 힘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 주행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더 좋을 수가 있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출력을 필요로 할 때는 엔진이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약간 연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들이, 잔진동들을 사실 서스펜션,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면 잔진동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이런 둔턱을 지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줄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서스펜션이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노면을 달릴 때, 아스팔트 길을 다닐 때 잔진동들이 좀 어느 정도 잡아줘야 운전할 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잔진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쇄력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쇼캅 셔바 내의 그 댐핑 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스무스하게 하느냐 아니면 딱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면 충격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했을 때 전자적으로 그런 노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잔진동을 얼마나 잡아줄 수 있느냐,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뭐 주행을 할 때, 지금 제가 고속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노면으로부터 제 차에서 느껴지는 것과 뭐 거의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 정도로 잔진동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스팔트를 다니고 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게 잔진동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핸들도 굉장히 좀 묵직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묵직하게 잡히는 것 같고, 이 차가 또 HDA2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램프를 나간다든지 차선 변경을 할 때 어느 정도 잘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스에서 페달을 쭉, 확실히 틀려졌네. 이게 밑에서부터 오는 잔진동이 거의 느껴지질 않네요. 그래서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향 그립감도 묵직하니 주행을 어느 정도 달리니까 묵직해지는 게 뭐 불안감이라 온다든지 그런 거는 좀 없어 보이고, 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노이즈는 요즘들은 너무 잘 만들으니까 소리가 거의 실내에 들어오는 소리는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윈드 노이즈나 아니면 로드 노이즈라고 그러죠. 주행을 할 때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커버를 해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뭐 전기차처럼 조용하다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엔진도 달려있고 또 타이어의 폭도 넓다 보니까 바닥으로부터 오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억셉터블 할 수 있는 그런 노이즈인 것 같아요. 자, 스마트 크루즈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버튼,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해제가 됐고,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45km 지금 현재 속도에서 스마트 크루즈 세팅이 되고요. 차간 거리는 지금 현재 4단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단계가 지금 현재 3단계, 2단계, 1단계, 4단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4단계 같은 경우는 멀리, 앞차와의 거리가 이제 멀리 되는 거고, 1단계로 하게 되면 가까운 상태에서 제동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만약에 속도를 높이시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올리시면 한 번을 올릴 때마다 10km씩 바뀌어요. 지금 현재 70km로 바뀌었죠. 70km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70km 달리는 것은 아니고, 앞차와의 거리를 보면서 만약에 앞차의 거리가 차가 없다 그러면 70km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앞에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마트 크루즈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도로 주행했을 때와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도로를 주행했을 때는 그 앞차와의 차간 거리에서 이렇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재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페달을 조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뜨질 않고, 앞에 차가 출발하면 출발하고 정지하면 같이 정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앞에 차가 출발을 하더라도 이 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버튼을 살짝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악셀 페달을 살짝 밟아준다든지 두 가지의 신호를 주게 되면 앞차가 출발했을 때 같이 따라서 출발하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HDA냐 아니면 그냥 일반 스마트 크루즈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A2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차간거리 유지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지시 등을 켜고 지금 차선을 타고 옆으로 차선 변경이 되네요. 됐고, 이때 방향지시 등을 끄면 다시 차선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우측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